예, 오늘 시간은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 의문이라는 게 뭔지는 알죠?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의문이라고 했잖아. 물, 불, 뿔 가운데 어떤 소리가? 무, 부, 뿌, 강, 궁, 공 가운데 아, 우, 오 이런 소리 때문에 의미가 구별되는 거죠. 이렇게 의미가 구별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 의문은 소리일까 글자일까 방금 얘기했듯이 당연히 소리입니다. 소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 의문들끼리 서로 결합할 때 의문이 놓인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당연히 의문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이 의문의 변동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에 나와요. 1차 아니면 2차 지필고사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의 변동을 미리 좀 공부를 해두면 그때 내신을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자, 의문의 변동의 개념과 분류. 자, 의문과 의문이 결합할 때, 자, 또는 결합하지 않아도요, 의문이 놓인 환경에 따라서 의문의 발음이 달라지는 것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료는 거기 위에 있죠? 그죠? 이거 책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의문의 변동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는 따로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내용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의문 변동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어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특정한 한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게 교체야. 그러니까 A라는 소리가 B라는 소리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자, 이건 표기죠. 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괄호를 선생님이 칠 거야. 여기 괄호는 이렇게 되죠. 이거는 괄호 안의 것은 뭐라고 보면 돼? 표기일까? 발음일까? 발음입니다. 발음. 그지?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표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안에 거는 발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좀 더 유식한 표현은 표기는 우리가 한글 맞춤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글 맞춤법. 발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준 발음법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국물이라고 쓰는 것 자체는 한글 맞춤법과 관련 있는 거고 국물이라고 발음하는 건 표준 발음법과 관련 있는 거야.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발음되지 않지? 어떻게 발음돼? 국물로 되잖아. 그치? 여기 기억이라는 소리가 어떤 소리로? 이응이라는 소리로 바뀌었죠. 특정한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것은 뭐라는 거야? 교체라는 거야, 교체. 그래서 이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비음아, 유음아, 된 소리 되기 구개음아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필요하면 줄 겁니다. 자, 교체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비음아,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아, 유음아, 된 소리 되기 구개음아가 있는 거야. 비음아하고 유음아를 묶어가지고 자음동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아, 유음아, 된소리비, 구개음아, 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동화, 구개음아 이렇게 위계가 다른 교과서도 있어. 근데 기준 자체는 수능에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요 기준이 맞습니다. 의문의 변동에 크게 네 가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교체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거야. 이거 예시 적어줬죠. 국물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국물 이렇게 되는 거잖아. 특정한 하나의 기억이라는 그라는 소리가 으라는 소리로 바뀐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교체가 되겠다라는 거고 탈락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예시 하나씩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겁니다. 바깥에 거 이렇게 쓰는 건 뭐야? 한글 맞춤법이지. 조은이라고 발음하는 건 뭐가 되겠어? 발음이지. 바깥에 건 한글 맞춤법, 안에 거는 표준 발음법이야. 그래서 조은이 되잖아. 여기 어때요? 조은이라고 했을 때 히읗 소리가 어디 갔어? 없어졌잖아. 자, 여기 보시면요. 히읗이라는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빵이 됐어, 빵. 여기 지금 표기하기가 힘들었고 빵이 된 겁니다. 0이라고 쓴 거예요. 0. 이렇게 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히읗이라는 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건 발음 어떻게 할까? 값을까, 갑일까? 갑, 이렇게 되는 거죠. 비읍, 시우, 실어는 겹자음 중에 하나가 없어졌잖아. 이것도 역시 뭐라는 거야? 탈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한 소리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정의를 보면 의문과 의문이 결합할 때도 있지만 이건 결합하는 게 아니잖아. 결합하지 않아도 혼자서 없어질 수 있다 이거야. 환경에 따라 없어질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비슷한 거 또 있어요. 자, 발음 어떻게 하니? 빠끄야 아니면 박이야? 박이 되겠지? 이거는 쌍기역 소리가 어떻게? 기역으로 바뀌었잖아. 이거는 뭐가 될까? 당연히 교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특정한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느냐, 없어지느냐, 첨가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특정한 소리가 더해지느냐. 그치? 축약은 뭐가 되겠어? 줄어드느냐. 뭔 얘기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어떻게 돼요? 조코가 되는 거지. 여기 밑에 보면요. 히읗 소리랑 어떤 소리가? 기역 소리가 그쵸? 뭘로? 히읗으로 줄어들었잖아. 제3의 음운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축약이라고 본다는 얘기지. 오케이? 비슷한 거 또 있어요. 오다에다가 오 플러스 아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니? 와가 되잖아. 그치? 그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표기에 반영도 되고 소리가 와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축약이라고 봐야 되겠지. 축약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 과정상 이거는 이제 축약, 음절의 축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교체라고도 얘기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안에 있는 O 플러스 A잖아. 그지? 이 O가 반모음화 됐잖아. 뭔 얘기냐면 요 O가 어떻게 됐냐면 반모음 요거 지금 표기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씁니다. 반모음 O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그대로 A가 있잖아. 요것도 O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앞에가 되겠죠. O 플러스 A가 되지. 그럼 어때요? O는 반모음으로 바뀌고 A는 그대로 A잖아. 그럼 이걸 교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것까지 가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막상 이제 적용을 하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서 교체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음절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소리 나는 소리의 덩어리. 그냥 한 글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 덩어리의 소리야. 한 덩어리의 소리.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은 초성, 중성, 종성이 되겠지. 초중 종성. 기역, 아, 이응이면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강이 되는 거잖아. 이게 한 번에 발음을 할 때 초, 중, 종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와 관계가 있겠어? 종성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종성과 관계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규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소리 현상은 바뀌기도 해. 예를 들어서 뭐냐면 고기 플러스 배 요일 때가 있고 또는 고기 플러스 배 환경이 똑같은 것 같지? 근데 고기에 이거 고기 배 하면 고기 배 이렇게 되기도 해. 고기에 아랫배 윗배 뭐 이럴 때 그게 고기 배야. 고기 배고 고기를 잡는 배는 고기 빼라고 하거나 고기 빼라고 발음하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발음이니까 괄호를 넣어야겠지, 그치? 괄호를 넣어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일단 지울게요. 아, 이거 지우기 힘들어가지고. 씨. 자, 하여튼 다시 할게요. 여기 고, 기, 고기, 배 이렇게 있고 이것도 괄호가 있는 거예요. 고기, 배. 야, 이거 성질 버리겠다. 야. 하다가. 아, 참. 잠깐만요. 자, 여기 고깃배 같은 경우는 고, 고깃배라고 발음하는 고깃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어때? 위에 고기배 같은 경우는 똑같은 환경인데 고기배라고 발음하고 밑에 고깃배 같은 경우는 어때?
완전히 다르게 발음하는 거지.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현상인 거야. 사회소리는 현상인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예외가 없어. 항상 그렇게 변해. 특정한 환경에 따라서 항상 그렇게 변하는 것을 교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좀 교체란다.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정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특정한 환경,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변화 양상에 다른 거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아, 이거. 자, 오케이, 좋았습니다. 됐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냐면, 발음되는 거, 음절의 끝에 발음되는 건 요 7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표기는 다 하잖아. 표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표기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발음하니? 부어 크니, 부어기니.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그치? 부어크가 아니라 부억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표기 같은 경우는 받침에서 대부분의 표기를 다 할 수 있어. 근데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건 몇 가지밖에 없다 이거야. 7가지. 이게 뭐야?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웠지, 그치? 요거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원래는 요렇게 그리고 표시할 때 요렇게 돼야겠지. 왜? 발음되는 게 요 아닌 발음되는 거니까 발음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건 요 7가지밖에 없다 이거야. 그 중에서 바뀌는 건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우는 거는 김덕배 이렇게 외우면 돼. 김덕배. 뭔 얘기냐면 나머지 니은은 그대로 니은으로 바뀌고 리을도 리을, 미음도 미음, 그지? 이응도 이응 바뀌는데 특정한 세 개의 소리만이 이렇게 김덕배 요것만 바뀐다는 얘기야. 뭔 얘기냐면 음절의 끝에서 방금 봤듯이 요 쌍기역이라는 그 받침이 소리가 어떻게 돼? 기역이 되잖아. 그치? 그죠? 기역이 어떻게 돼? 기역으로 수렴되잖아. 그죠? 쌍기역이나 기역과 같은 받침에 이렇게 소리가 오게 되면 소리 나는 것은 기역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으로 거의 다 바뀌기 때문에 나머지 건 그대로 변화가 없이 발음 나는 그대로잖아. 표기 그대로 발음 나는 그대로잖아. 근데 기역하고 디귿하고 비읍만 이상하게 요걸로 수렴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파열음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이고 파열음이야. 파열음 막았다 터지는 소리지. 브, 드, 그.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소리들이 평파열음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평파열음화라고도 얘기를 해. 이거는 뭐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잖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또는 뭐라고 부르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평파열음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많이 생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음절 끝에 소리 나는 건 7가지인데 그 중에서 바뀌는 건 3가지밖에 없다 이거야. 뭐? 기역, 디귿, 비읍. 김덕배. 김덕배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김덕배. 오케이? 자, 김덕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밑에 예시가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예시가 있어요. 쌍기역으로 쓸 수 있으나 발음되는 건 기역이야. 키읔으로 쓸 수 있는데 발음되는 건 기역이야. 그치? 티읕, 시옷, 지읒 이건 치읓입니다. 선생님 오타난 거야. 치읓이야, 치읓. 자, 시옷, 지읒, 치읓, 디귿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발음된다는 얘기야? 디귿으로 발음된다는 얘기야. 히읗도 어때요? 디귿으로 발음된다는 얘기야. 결국에. 그지?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 티읕, 히읗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뭘로 발음된다? 디귿이다라는 거지. 그쵸?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는 입이라고 했을 때 if가 아니지. 입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피읍은 또 역시 비읍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쌍기역이나 키읔 같은 경우는 음절의 끝에서 뭘로 발음된다? 기역. 그지?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 티읕, 히읗 같은 경우 뭘로 발음된다? 디귿. 오케이? 그다음 피읍 같은 경우 뭘로 발음된다? 비읍이라는 얘기야. 나머지 건 변화 양상이 없잖아. 그래서 결국에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이 기역, 디귿, 비읍은
평음이자 파열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평음이자 파열음으로 바뀐다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평파열음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조금 어렵지만 선생님이 각각의 예시를 통해서 다 들어줄 거야. 자, 비음화는요, 쉽게 기억해야 돼. 여기 화라고 되어 있죠? 화라는 건 뭐냐면 되기입니다, 되기. 유음화도 뭐야? 유음, 되기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지. 된 소리 되기지, 그지? 구개음 하나는 당연히 뭐겠어? 구개음 되기야, 그지? 이해되니?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비음이 뭔지만 알면 돼. 비음은 이응, 니은, 미음입니다. 즉 콧소리. 콧소리에 이응, 니은, 미음이 있는데 이응, 니은, 미음이 아닌 것이 이걸로 바뀌는 거야. 그게 비음화야. 예를 들어서 니네 학원에서 보통 배울 때 기역, 디귿, 비읍과 미음, 니은이 만나게 되면 기역은 이응, 디귿은 니은, 비읍은 이응으로 바뀐다.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기본값인 건 맞아. 하지만 이렇게 하면 평생 기억 못해 잘.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결과물로 기억해야 돼. 결과물. 결과물은 뭐냐? 여기 보세요. 먹는이라고 할 때 여기 어때요? 이응으로 바뀌었지. 그지? 여기도 이응이야. 흙냄새 할 때 이응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응이 뭐야? 비음이잖아. 그지? 비음에 뭐가 있다고 해서 오, 나, 미. 오남이 세 개입니다. 요걸로 바뀌면 뭐라는 거야? 비음어야. 이걸 알면 다양한 비음어의 양상을 다 알아낼 수가 있어. 근데 기역, 디귿, 비읍과 미음, 니은이 만나면 이응, 니은, 미음이 된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그 외의 현상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자, 요거 발음 어떻게 하니? 금, 류가 된단 말이야. 그치? 여기를 환경을 잘 보면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모를 것 같은데 알고 애매해. 어떻게 찾겠니 이거? 어떻게 찾아? 먼저 뭐가 일어나겠어? 결과물을 보고 역추적을 해야 돼. 자, 일단은 금유잖아. 먼저 어떻게 되냐면 급 기역이나 비읍 다음에 리을이 오면 뭐라고? 기역이나 비읍 받침 뒤에 리을이 오면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비음 거 같은 거에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돼야 되는데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어. 문법서에서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니은이 있지. 니은 때문에 앞에 비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급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설명할게요. 자, 앞에 있는 비읍 때문에 니은으로 바뀌었지. 이걸 순행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지. 역행입니다. 근데 둘 다 일어났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호동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오케이? 이해돼? 이해돼? 비슷한 거 하나만 더 할게. 요게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네. 먼저 어떻게 되겠니? 기역 뒤에서 리을이 뭘로 바뀌었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 때문에 앞에 기역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앞에 보시면요. 기역 때문에 니은이 바뀌었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고, 니은 때문에 앞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이것도 비음, 이것도 비음이잖아. 둘 다 비음하고, 순서는, 변화 양상의 순서는 순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는 순행, 하나는 역행. 순행, 역행, 양쪽 다 일어나면 상호동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러니까, 비음화라는 것이 여기 나온 대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이거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요. 김덕배, 만난, 오, 나, 미가 기본형이야. 기역은 이응,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 좋은 위치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지. 그치? 이 미음, 니은 때문에 기역, 디귿, 비읍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다 이거지. 기역이나 비읍 뒤에서 리을이 니은 되는 거 있잖아. 이거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야. 이런 것까지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 자체를 먼저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과물을 기억해. 자, 어떻게 기억하냐라는 거냐. 비음이 뭔 줄 알면 되잖아. 비음.
비음 뭐 콧소리예요. 으, 느, 무. 그러니까 이거는 이음, 니은, 니음이라고 하면은 발음이 정확하게 안 돼. 그래서 코를 막고 무 해보면 코로 미세하게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발음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음이야, 콧소리야. 그지? 안 나오, 그러니까 코가 막지도 않고 안 나오는데요라고 하면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코 막고 발음해보면은 미세하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비음하는 뭐라고? 비음이 뭔 줄 알면 되겠지? 이음, 미음, 미음, 되기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유음하는 뭐야? 유음. 유음은 뭐냐면 흘러나가는 소리를 유음이라고 하는데 리을이지. 결국에 뭐야? 리을 되기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야. 리을 되기. 그렇잖아. 리을 되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니? 자, 발음 어떻게 돼? 신나 이렇게 하니? 신라 이렇게 하잖아. 아니지, 아니지. 신라 이렇게 하잖아. 어떻게 됐어? 니은이 뭘로 바뀌었다? 리을로 바뀌었잖아. 리을 되게 뭐라고 했어? 유음하잖아. 유음하잖아. 이걸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역추적을 해야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어? 하다 보면요. 이거 한 200, 한 300개 정도 하면 다 머릿속에 들어와. 선생님이 그거 어문 규정에 있는 예시를 다 끌고 모은 게 있거든. 그것만 제대로 봐가지고 완벽하게 알면 의문의 변동은 공부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어렵겠지. 설명을 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립니다. 몇 시간이 뭐야? 선생님이 15개, 20개만 하는데 40분 걸리더라고.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너네가 1학년 때 내신과 관련해 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니네 뭐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지만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된소리 되기 뭐가 해야 되겠어? 된소리 뭐가 있니? 끄뜨뿌스 쯔 되기야. 결국엔 끄뜨뿌스 쯔 되기. 그치? 된소리가 아닌 게 된소리 되는 게 된소리 되기야. 간단하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집어넣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국외음화는 뭐가 되겠어? 지읒이나 치읓 되기야. 지읒, 치읓 되기야. 근데 원래 지읒이 지읒으로 바뀔 리는 없잖아. 그치? 이거는 뭐냐면요. 입천장이 이렇게 있어. 혀가 이렇게 있겠지? 입천장을 기준으로 드, 이쪽에서 발음 되지. 그치? 이쪽에서 발음 되지. 그럼 발음하기가 가까워 멀어. 멀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가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중간 지역에 이 지읒과 치읓이 있어요. 국외음화라는 건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발음을 끌어당기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트보다 즈, 자, 구디. 자, 구디 속초까지 같이 가서 어, 뭐 해돋이를 봐야겠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쳐봐. 자, 구디 속초까지 같이 가서 해돋이를 봐야겠니? 발음하기 어렵지. 어떻게 해야 돼? 굳이 속초까지 같이 가서 해돋이를 봐야 발음하기 훨씬 편하잖아. 왜 그런 거야? 발음의 편리성 때문이야, 일반적으로. 물론 형태소 안에서 국외음화가 이제 보통 안 일어나거든. 근데 이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긴 합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겠지만 원인 자체는 뭐야? 디귿, 티읕 발음과 이 발음 자체가 멀기 때문에 가깝게 끌어당기는 거라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국외음화는 이렇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사이에서 만나지는 거야. 그치? 여기 보면은 구디가 아니라 구지가 되지. 여기 굿 했을 때 디귿이 실질 형태에서 끝 소리잖아. 해 돋다 해서 디귿이잖아. 갔다 해서 디귿이 티읕이잖아. 디귿이야. 이거는 먼저 히읗과 만나지겠지. 그치? 이렇게 하면 티읕이 되길 거 아니야. 이거랑 이랑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럼 치읓이 되잖아. 이런 게 눈에 이제 보이게 될 거야. 자, 먼저 보면은 구디가 아니라 구지가 될 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만났을 때 그 사이 디귿과 이 또는 반모음 이가 만나게 되면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 형태소가 뭐니?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뭐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조사, 어미, 전미사를 합니다. 조사, 어미, 전미사가 뭔 줄 알지? 조사는 주격조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가, 깨서, 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치? 뭐, 와, 과 이런 거. 어미는 뭐야? 먹다, 먹고, 먹어처럼 어간 뒤에 붙는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변하는 것들을 어미라고 얘기하잖아. 전미사는
넓이 할 때 뭐 넓다에다가 이가 붙어갖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그걸 접사 뒤에 붙기 때문에 접미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하여튼 여기에서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먼저 기억할 게 뭘 기억한다? 뭘 기억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결국에 기역, 디귿, 비읍으로 수렴된다라는 거. 비음화는 뭐라고? 이응, 니은, 미음 되기. 유음화는 리을 되기. 된소리 되기는 끝, 뜻, 버스, 쯔 되기. 국외음화는 지읒, 치읒 되기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요것도 나중에 시간 될 때 계속 하겠습니다. 자, 자음군 단순화예요.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은 여기서 군이라는 거는 군은 무리란 뜻이거든. 무리. 자음이 무리를 지어서 나타난다 이거야. 무리를 지어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나타나는 건 단순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음군 단순화는 예를 들어서 리을 기역 가운데 소리가 뭐가 남냐? 기역이 남다. 그지? 리을 미음 가운데 미음이 남는다. 그 다음에 리을 피읍 가운데 피읍이 남았다가 비읍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 밑에 격자음이 한 11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개는 뒤에가 남고 나머지 건 8개는 앞에 게 남아요. 그럼 뭐 기억하는 게 편하겠니? 3개 기억하는 게 편하겠지.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야. 그래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할 거고 히읗 탈락은 여기 보이죠? 노운이라고 했을 때 히읗이 어디 갔니? 소리가 없어졌잖아. 탈락입니다. 마나 할 때도 히읗이 없어지고 앉는 할 때도 히읗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치? 이런 것들을 히읗 탈락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히읗이 발음에만 없어졌지 표기상에 반영됐을까 안 됐을까? 노운, 마나, 앉는 표기에 반영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치? 표기에 반영 안 됐지? 근데 여기 보세요. 밑에.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소나무, 따님, 부삽, 뭐, 마지 않다. 어떻게 됐어? 탈락됐잖아.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거의 대부분 표기에 반영이 안 돼. 하지만 일부 경우 같은 경우는 표기에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의 탈락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나중에 그거랑 같이 동일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어. 이제 고등학교 문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3가지가 있는데 불규칙 활용하고 통사 비통사하고 사이소리란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불규칙 활용에 얘기가 나오는 의탈락인데 의탈락은 규칙 활용입니다. 뭔 얘기냐면 자 여기 보세요. 크 크다라는 표현이 있겠지, 그치? 크다라는 표현이 있어. 여기 뒤에다가 아 혹은 어가 붙을 거 아니야. 모 모미가 붙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게 뭘로 바뀌니? 뭘로 바뀌어? 크에다가 아가 붙어 어가 붙어. 어가 붙지, 그치? 코가 되잖아. 그럼 뭐가 없어졌어? 다 말고, 다 말고 뭐가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어? 의가 없어졌지, 그치? 그래서 이건 무슨 탈락? 의탈락. 의탈락은 규칙적인 거야. 그지? 용언에 어간에 의가 오는데 뒤에 모음어미가 오면 앞에 의가 탈락된다는 얘기야. 비슷한 거. 다음, 그 플러스 그지? 이거 어떻게 돼요? 거야 가야. 가가 되지. 뭐가 없었어? 의가 없어졌잖아. 의 탈락이지. 그치? 다에다가 아가 붙어. 어떻게 돼? 가가 되잖아. 뭐가 없어졌어? 의가 없어졌잖아. 계속해서 의가 없어지지. 그치? 이런 거를 규칙적으로 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규칙 탈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규칙. 규칙적으로 없어지는 탈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왜 나오죠? 크어서, 커서, 뜨어서, 떠서, 담가도 똑같아. 하여튼 모음어미가 오는 건 공통적이잖아. 또 이런 것도 있어. 동일 모음 탈락이라는 것도 있어. 동일 모음 탈락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 말은 항상 어간 플러스 뭐가 있는 거야? 어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밥을 딱 끊었다. 이렇게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상하지. 어간 다음에 항상 먹고, 먹다.
먹으니, 먹어서. 그럼 뭐가 붙어야 돼? 어미가 붙어야 된다. 그지? 용언의 어간 다음에는 항상 어미가 붙는다라는 거야. 어미가 붙어야 돼. 그치? 어미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간만 있는 거 아닌가요? 너 어디가? 나 집에 가 라고 한다면 가다, 가고, 가니까 가는 어간만 있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 이게 아니라 가 플러스 이거는 뭐가 된 거야? 아가 합쳐진 거라고 하는 거지. 모음어미 아가 이미 붙어져 있는 거야. 둘 중에 어간의 아나 어미의 아, 둘 중에 하나가 탈락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동음 모음 탈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는 가가 되는 거죠. 너 어디 가? 나 집에 가 라고 할 때 어미가 없는 게 아니야.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동일 모음 탈락 같은 경우 자서는 자서, 서는 서, 가는 가 전부 다 어간 다음에 어미가 붙었고 그 중에서 어간의 모음 또는 어미의 모음이 탈락됐다. 이거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거 어간이 어미가 탈락됐다. 뭐 모음 저기 어미의 모음이 탈락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탈락됐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치? 자, 이게 동음 모음 탈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탈락이에요. 탈락. 그치? 자, 여기 방금 얘기했듯이 자음군 단순화는 자음이 무리를 지어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거를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 근데 이거는 자음군일까 아닐까? 쓰는 자음군일까 아닐까? 아니야. 왜? 이것은 하나의 소리니까. 하나의 소리지 이것은 하나의 소리다. 소리. 그치? 하나의 소리입니다. 하나의 소리예요. 그럼 선생님, 요거는 하나의 소리 아닌가요? 갑.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하나의 소리가 아니다. 왜? 왜? 요 뒤에 조사를 붙여보면 돼요. 아, 참. 지우고 다시 할게요. 저장하지 않고 어딨니? 문법에서 어, 내 얼굴이 갑자기 나온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자음군 단수나 뭐 자음군이 아까 얘기해서 자음이 무리를 지어서 나타나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리을 비읍, 기역 시옷 등등등등 되게 많겠지? 이제 그런 게 자음군이고 방금 얘기했던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끄뜨 뿌스 쯔 끄뜨 뿌스 쯔 같은 경우는 자음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소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이건 자음군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히읗 탈락 같은 경우는 노온 했을 때 뭐가 없어진 거야? 히읗이 없어졌지. 리을 탈락은 당연히 리을이 없어지고 의 탈락은 의가 없어지겠지? 니은 요거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자, 이것은요. 자,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음군은 아까 자음군, 단순화 정리하는 거예요.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가 한 11개 있다 그러면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 같은 경우는 뭐가 남는다? 뭐가 남는다? 뒤에 게 남아요. 자, 요거를 아이패드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좀 쓰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쓰는데 한계가 있어서 잠깐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 같은 경우는 자, 뭐가 남다? 요게 남는 거예요. 요거. 그치? 요게 남아요. 그만 패 이렇게 외우면 돼. 그만 패. 그만 패 이렇게 외우면 돼. 그만 패. 이제 나머지 건 뭐가 남는 거야? 전부 다 앞에 거야. 이해되죠? 앞에 게 남는 거야. 아마 이거 중학교 때 뭐 이거 배웠을 거 아니야. 올바른 발음과 표기. 아,
오케이. 자, 너네들 아직 안 배웠을 거고. 자,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인데,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익다라고 했을 때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익다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리을 기억 가운데 일단 뭐가 남는다는 얘기야? 기억이 남죠. 그치? 보겠습니다. 익다가 되겠지, 먼저. 그치? 그런데 이 규칙이 있어. 뭐냐면, 이거 외워둬야 돼. 된 소리 되기의 기본값이 있어. 김덕배, 아까 김덕배 나온다고 했지. 구두방사장, 이거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국밥, 이렇게 되지. 비읍이, 부가, 뿌가 됐으니까 교체지. 교체 가운데 된 소리 되게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요 비읍 소리가 부가 뿌로 됐단 말이야. 뭔 얘기냐면 앞에 있는 기억과 뒤에 비읍이 만나가지고 이 비읍이 뿌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소리와 요 소리가 만나면 이 뒤에 있는 소리가 뭘로 바뀐다? 쯔로 바뀐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지. 어떻게? 김덕배 구두방 사장 이렇게 외우세요. 자, 보면은 김덕배 구두방 사장이네. 그치?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익다가 되겠지. 그치? 익다가 될 겁니다. 아, 리을 기억 가운데 기억이 남고 일단은 요거에서 기억이 남는 거는 자음군 단순화가 되겠네. 자음군 단순화가 되겠네요. 그치? 자음군 단순화야. 그리고 기억하고 디귿하고 어때요? 충돌을 일으켰더니 디귿이 뭘로 바뀐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 거죠. 된소리 되기. 그래서 선생님이 차후에 된소리 되기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값만 알아두세요. 김덕배 구두방사장. 앞에 소리의 받침과 뒤에 첫 소리가 만났는데 앞에 소리는 요거, 뒤에 소리가 요거라면 뒤에 소리가 끄뜨 뿌스 쯔로 바뀐다는 얘기야. 오케이? 국밥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뭐가 남다고? 기억이 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일단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읽다가 되죠. 자, 그런데 요거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오게 되면은 앞에 기억이 탈락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읽고가 돼요. 읽고가 됩니다. 선생님 이상한데요? 왜 리을 뒤에 된 소리가 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일, 기억, 고가 먼저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다시 말하면 리을 기억이 먼저 탈락되는 게 리을 기억 중에 기억이 먼저 탈락되는 게 아니야. 기억에 남아있어 일단. 뒤에 기억과 먼저 충돌을 일으켜. 아까 얘기했던 김덕배 구두방 사장 있잖아. 기억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기억 여기 있죠. 뒤에 게 쌍기억이 되는 거야. 끄가 되는 거죠. 그치? 끄가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난 다음에 이것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 기억할 수 있겠니? 그치? 그냥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도 이런 흐름이구나라고 알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선생님, 요거는 발음이 과로 되는데요? 라고 하잖아. 그럼 리을 기억 가운데 기억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앞에 기억이 탈락되지 않고 둘 다 살아있네? 왜 그러냐면 앞에 얘기했던 읽다, 읽고 같은 경우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합쳐질 때 일어나는 거거든. 요거는 뭐라고? 용언의 어간 그리고 어미가 합쳐졌을 때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오케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 합쳐진다는 얘기는 용언의 어간이 리을 기억이고 어미가 기억일 경우 앞에
어간의 리을 기억에 기억이 탈락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야? 체언 플러스 조사잖아.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안 일어난다는 얘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그, 만, 패 뒤에 게 남는 나머지 건 앞에 게 발음된다. 그런데 방금 했던 건 뭐냐면 리을 기억의 예외라는 거지. 리을 기억의 예외라는 거야. 리을 기억이 앞에 기억이 탈락되는 예를 선생님이 알려준 거야. 오케이? 읽다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남잖아. 근데 앞에 기억이 탈락돼서 읽고가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비읍의 예외가 있어. 나머지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을 기억 여기다가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요것과 관련해서 이거 뭐가 남아?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어떻게 돼? 담, 따가 되잖아. 그치? 미음이 남는다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 읍, 따가 된단 말이지. 피읍 다음에 비읍으로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그, 만, 패만 기억해도 나머지 거 다 기억할 수 있다 이거야. 리을 기억, 리을 명, 리을 피읍은 뭐가 남는다? 요 뒤에 게 남는다. 나머지 건 다 앞에 게 남는 거야.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 발음. 널 따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지? 이거는 리을 비읍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앞에 게 발음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됐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에 해당돼 안 돼? 안 되지. 그 앞에 게 남는 거야. 됐죠? 근데 또 리을 비읍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 자, 밥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어. 밥 다음에 자음. 밥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 자음은 뭐가 되냐면 다라고 칩시다. 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밥, 따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원래 리을, 비읍은 리을이 남는데 밥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비읍이 남는다라는 얘기야. 그럼 비읍 다음에 자음이 왔잖아. 그럼 밥, 따가 되지. 그치? 앞에 김덕배 아까 얘기했던 김덕배 구두빵 사장 김덕배 구두빵 사장만 일단 써놔. 피읍이죠 앞에 비읍 뒤에 디귿이 있네. 이게 디귿이 뭘로 바뀐 거야? 뜨로 되게 그치? 뜨로 되잖아. 밥다 이렇게 되죠. 밥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밥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고 넙 이거 어떻게 되냐면 넙 뚱 글다 그 다음에 넙죽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리을 비읍 가운데 뭐가 남았어? 비읍이 남았잖아. 원래는 뭐가 남아야 돼? 리을이 남아야 되잖아. 그지?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뒤에 거. 나머지 건 앞에 거니까 리을 비읍은 리을이 남아야 되잖아. 근데 세 가지 예시야. 첫 번째 밥 다음에 자음. 두 번째 넙둥글다에서 비읍 남잖아. 그치? 이 비읍이 남죠. 그러면 일단은 리을 비읍이 비읍으로 바뀐 거는 자음군 단순화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이 비읍과 뒤에 디귿이 만났어. 김덕배 구두빵 사장이네. 그럼 뚱 이렇게 되잖아. 그쵸? 넙둥글다. 넙둥글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겠어? 된소리 되기가 되겠지. 된소리. 된소리 되기가 됩니다. 된소리 되기.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거 보세요. 리을 비읍 중에서 비읍이 남았네. 아, 자음군 단순하고요. 비읍과 뒤에 있는 지읒이 충돌을 일으켰는지 된소리로 바뀌었네. 된소리 되기고요. 여기 보니까 기역하고 시읒이 키읔으로 줄어들었네. 자, 이거는 이따가 배울 기역하고 시읒이 합쳐져서 키읔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축약. 축약 중에서도 이게 거센 소리니까 거센 소리 되기가 되는 거지. 물론 이거 외에도 넓적다리도 비읍이 남아요. 이거 외에도 예시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 세 가지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 얘기를 하면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라는 겹자음은 뒤에 게 남는다. 그만 패라고 외우라고 했어. 근데 리을 기억은 원래 기억이 남지만 용언의 어간, 어미 합쳐질 때 뒤에가 어미가 기억이 오면 앞에 기억이 탈락된다고 했어. 기억나지? 그 다음에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했어요? 리을이 남는 거야. 하지만 비읍이 남는 요 세 가지 예시. 밥 뒤에 자음이 온다, 넙둥글다, 넙죽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읍이 남는다. 나머지 건 리을 비읍 가운데 리을이 남지. 그러니까 예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지.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비읍은 뒤에 게 남고 나머지 건 앞에 게 남는데 리을 기억의 예외, 리을 비읍의 예외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헷갈리지? 헷갈려도 한 두 번 들으면요 머릿속에 확 들어와. 선생님이 원래 칠판에 딱 정리를 하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는데 일단 이렇게 좁은 대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 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이 겹자음, 즉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예, 화면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졸린가? 졸린가? 아, 보이시죠? 잠깐만. 자, 보이시죠? 자,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의 예를 쭉 들어드렸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서 뭐까지 어느 정도 했다? 자, 일단은 의문의 변동 중에서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가 있어? 교체죠. 교체. 교체? 교체. 교체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번째는 비음화. 세 번째는 유음화. 네 번째는 된소리, 되기. 그 다음에 구개음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방금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교체, 탈락. 탈락에 아까 얘기했던 자음군 단순화가 있는 거죠. 자음군 단순화가 있고, 그치? 히읗 탈락,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리을 탈락, 그다음에 이제 모음 탈락이 있는데 모음 탈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으 탈락이 있고, 그다음에 동음 탈락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위계 자체는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지 뭐 되게 중요하다 싶지는 않으니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한다는 거 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건 가느다란 물방 울 중에서 변화되는 건 기임 덕배.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불렀다? 평파열음화, 평파열음화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마는 이응, 니은, 미음, 뭐라고? 되기.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리을, 되기. 그 다음에 끝, 뜨, 뿌, 쓰, 쯔, 되기. 그 다음에 지읒, 치읓, 그 다음에 되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음 군단 순환은 아까 얘기했듯이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을 기준점으로 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히읗 탈락, 리을 탈락, 모음, 으 탈락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첨가하고요. 첨가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견이 있어. 이견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얘기가 되는 건 니은 첨가. 니은 첨가가 거의 대부분 얘기가 되고, 그래서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 같은 경우도 요즘에 많이 다뤄지고 있긴 한데 이것도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사이소리. 사이소리가 있고요. 요거랑 더불어서 한글 맞춤법과 관련이 있는 건데 한글 맞춤법과 관련이 있는 사이시옷이라는 게 있어. 사이시옷. 사이시옷 표기 규정이 있어요. 표기 규정.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 사이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표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표기. 그래서 사이소리도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이소리는 이게 현상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마 탐구 문제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탐구 문제. 자, 첨가, 그다음에 탈락이죠. 아, 탈락 얘기하고 교체 탈락 첨가 축약입니다. 축약. 축약은 이제 뭐 대부분 자음 축약을 많이 얘기하죠. 자음 축약은 거센 소리 되기. 거센 소리가 뭐야? 프, 트, 크, 츠, 되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모음 축약이 있죠. 모음 축약. 모음 축약. 모음끼리 합쳐지는 거잖아. 오다에다가 아가 합쳐지면 와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게 축약이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교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 오 플러스 아고 요거는 오라는 게 반모음화됐고 아랑 음절이 줄어든 거지 음운이 줄어든 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축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다예요. 단데 요 안에 있는 여러 내용물들이 상당히 많겠죠. 이제 그거를 그다음에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재 말고 고교재 말고 고교재는 그냥 금방금방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만든 교재라 조금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요.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되기 구개음화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먹는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자 흙냄새는 어떻게 되겠니? 흙냄새. 흙냄새는 어떻게 될까? 흙냄새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단은 어떻게 변화가 된 걸까? 이거지 이거. 리을 기억 중에서 뭐가 남는 거야? 기억이 남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 아까 배웠잖아. 자음군 단순화가 되겠지. 그치? 자음군 단순화가 됩니다. 자음군 단순화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냄새 이렇게 되잖아. 그죠?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니은이 있네. 그러면은 요 기억이 어떻게 되겠어? 앞에 있는 크게 흥이 되겠네. 그치? 그치? 냄새 이렇게 되겠죠. 그죠? 흙냄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굳이 이러고 왜 썼지? 자, 그래서 냄새.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나온 리을 기억이 뭘로 바뀌었어? 바뀐 게 아니라 기억으로 하나로 줄어들었지. 자음군 단수나요. 그쵸? 그리고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기억이 뭘로 된 거야?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잖아. 그죠? 하나는 탈락. 자음군 단수나 하나는 교체. 교체 가운데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비응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 기억하면 되지. 결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버퍼링이 좀 있을 거예요. 비음이 뭐였더라? 그래서 오나미 이렇게 기억해. 오나미. 오나미가 누군 줄 알지? 오나미 몰라요? 개그 콘서트에서 옛날에 자기야 그런 사람 있어. 자기야 콧소리 내잖아. 콧소리. 비음아. 어? 오나미. 알겠지? 그래서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었어요. 교체고 비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물 먹는은 다 아시겠고요. 다른 예시로 여기에서 비음화해서 찾을게요. 이것도 똑같죠? 그치? 단데 발음이 어떻게 돼요? 닿는다라고 됐단 말이야. 그러면 디귿이 뭘로 바뀐 거야?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니은 오남이 중에 하나네. 비음하잖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잖아. 순행 역행이 되겠지. 역행동화예요. 역행동. 간단하죠? 그러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 잡는다, 잡는다 같은 경우 발음이 어떻게 돼? 잡는다가 되겠지. 여기서 비음이 뭘로 바뀌었어? 미음으로 바뀌었잖아. 오남이 중에 하나는 피음하잖아. 그리고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잖아. 어떻게? 요거 때문에 요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역행이 되겠지. 그치?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야. 아주 기본적인 것만 먼저 합니다. 어려운 것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권력 달림. 자, 달림이 있는데 발음되는 건 달림이 된단 말이지.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니은이 어떻게 되는 거야? 리을이 됐잖아. 리을 뭐야? 비음이잖아. 비음하네. 그죠? 비음하죠. 비음하. 그리고 뭐 때문에 뭐가 바뀌었어?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지. 순행동화가 되겠지. 그치? 순행동화. 그 다음에 권력이라고 했을 때 권력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어떻게 됐어요? 니은이 리을이 됐네. 유마가 되겠네. 이것도 유마. 선생님이 헛소리 하진 않았지? 지금 멍해가지고 잠깐. 자,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죠?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역행동화가 되는 거지. 그렇죠? 유마. 이해되죠? 응. 네, 요거 볼게요, 요거. 굳이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이거는 아까 구개어만은 뭐라고 했어? 여기는 여기 안 썼는데, 여기는 실질 형태소 플러스 형식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지. 끊으면 이렇게 끊는 거지. 이렇게 끊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끊는 거야. 끊을 때 이렇게 끊는 겁니다. 자, 끊을 때 여기 보면요. 일단은 구지가 어떻게 되겠어? 구지가 되겠지. 근데 디귿과 이랑 만났죠. 실질 형태에서 구세 디귿이 만났고 이가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구지가 되는 거지. 아까 뭐라고 했어? 디귿이 지읒되기잖아. 지읒되기. 아까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거 뭐라고 했어? 후계음어제라고 했잖아. 이제 결과물만 보면 여기 보세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후계음어야, 후계음어. 이제 그 다음에 바 이거죠. 그 다음 어떻게 돼? 바티가 되지. 연음 되니까. 연음이잖아. 연음. 연음이라는 건 뭐야? 뒤에가 요 이응이 소리값이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음가가 없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란 말이야. 그럴 때는 앞에 받침이 넘어가는 거잖아. 앞에 받침이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전미사의 경우에는 연음된다라는 게 있잖아. 규칙이잖아. 바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 바치가 되는 거지. 그치? 치읓이 됐잖아. 결국에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잖아. 그렇죠? 이것은 뭐다? 구개음하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빌딩, 잔디, 디디다, 느티나 뭐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형태소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난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뭐 나중에 이제 뭐 밭이랑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자, 이거 물을 주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발음 어떻게 할까? 바
시랑이 되겠지. 그치? 왜? 뒤에 있는 이랑은 실질 형태소일까? 형식 형태소일까? 그치? 형식이야. 이랑은 조사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치? 일단은 앞에 실질 형태소 티읕으로 끝나잖아. 그게 연음되겠지. T가 돼요. 근데 E로 시작되는 조사잖아. 형식 형태소지. 그러면 티읕이 치읕이 된다는 얘기야. 밭이랑이 되는 거야. 근데 박고랑 밭이랑 할 때 이거는 어떻게 돼? 반니랑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 복합어일 때 복합어라는 건 복합어가 뭐니? 복합어 배웠을 거야. 복합어.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지. 파생어, 합성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계열로 시작되면 요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규정이 있잖아. 이거 티읕 같은 경우는 일단 디귿으로 바뀌겠죠. 디귿. 앞말이 자음, 뒤에가 이계열이니까 먼저 어떻게 되겠어? 밭, 니, 랑이 됩니다.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앞말이 자음이고 뒤에가 이기열이면 니은이 첨가됐죠? 니은 첨가가 일어났어. 니은 첨가. 그러면 뒤에 니은 때문에 앞에 디귿이 뭘로 바뀌어서 그냥 니은으로 바뀌겠지. 이해되냐 안 되니? 맞죠? 그죠?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반니랑이 되는 거야. 반니랑. 그래서 일어난 것은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이 들어가는 것은 니은 첨가. 이 니은에 의해서 디귿이 니은이 되는 것은 또 비음화. 이렇게 되는 거지. 모양이 똑같잖아. 모양이 똑같은데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 다르다라는 거야. 응? 이해되지? 응. 자, 지우고. 자, 된소리 되기 이제 된소리 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는 크게 네 가지 게 있어요. 이거를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 자,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김덕배 이거 스토리텔링이야. 구두방 사장. 어떻게 외우라고? 김덕배 구두방 사장. 그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는 미남 구두 사장.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미남 구두 사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술 리을이 사자 있고 술 취한 리을이 사자 이거는 빵사장이 된다. 이거는 결국에 술 취한 리을이 구두빵 사장이 되었더라. 이거야.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세요. 이게 된소리 되기 네 가지고 요거 외의 환경이면 이건 사이소리야. 응? 요거 외의 환경이면 사이소리야. 자, 요게 추가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요. 그냥 리을이 아니라 한자 받침 리을인 거야. 여기 있죠. 갈등할 때 리을, 일시할 때 리을 있지. 그치? 그 다음에 관형사용 리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할이라고 있잖아. 할. 할 같은 경우는 요거 하다에서 왔어요. 하다는 품사가 뭘까? 동사지. 동사입니다. 이 하다가 겉이라는 의존 명사, 즉 체언을 꾸며줘요. 그러면 동사가 뭐처럼? 관형사가 된 게 아니라 관형사처럼 바뀐 거야. 관형사처럼 바뀐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형어라고 부르지. 그치? 관형어라고 불러요. 그치? 관형어라고 불러. 관형사가 된 게 아니라 관형사처럼 바뀐 거야. 그러면 하다에다가 뭐가 붙어서 관형사처럼 바뀐 거야? 리을이 붙었잖아. 리을. 그치? 이 리을이 붙은 거야. 그래서 이 리을을
관형사형 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형사형 어미. 이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고 여기 있죠? 리을이 있고 뒤에 그드부스즈가 오면 결국에 끄뜨뿌스쯔가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할 것을 갈 때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띄어쓰기가 돼 있지만 하나의 소리 예를 들면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여서 이렇게 소리 표시하는 거야. 갈 때가 자, 뭔 얘기면 가다에다가 리을이부터 하고 갈이 됐잖아. 대는 의존명사 되죠? 그지? 그래서 갈 때가 되는 거. 의존명사 아니 그러니까 뭐야? 관형사형어에 리을이 붙고 뒤에가 그드부스 중에 하나면은 된 소리로 바뀐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아까 기본은 알려줬었죠? 김덕배 구두방 사장 같은 경우는 된 소리 되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물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 다 일일이 암기하면 좋겠지만 암기할 수 없잖아.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발음을 알고 있어요. 응?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자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비읍 니은은 뭐냐면 용언의 어간 마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 담다라고 했을 때 용언의 어간이 담까지지. 그지? 담까지야. 그럼 리을 미음 가운데 뭐가 남니? 리을이 남잖아. 아까 얘기했지.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을 제외하고 다 앞에 게 남는다고 했잖아. 아니지. 요거는 리을 미음이니까 뒤에 게 남는 거죠. 그죠? 아까 리을 기억, 리을 미음에 해당되는 거니까 미음이 남는 거죠. 그죠? 용언의 어감 말음이 미음이고 뒤에가 뭐 그드, 스, 즈 중에 하나면은 담따가 된다는 얘기야. 원래는 미음 뒤에 된 소리가 나는 건 좀 예외잖아. 뭐 원래 안 되는 거야. 근데 요런 환경, 용언의 어간, 말음, 미음이나 미음 뒤에서 결합되는 소리가 그드, 스즈와 같은 게 있다면 된 소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예외인 거야. 첫 번째 거는 무조건 예외가 없는 거고, 그치?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외인 거야. 왜? 요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니은, 미음, 이거 다 지워야겠네. 니은, 미음, 리을, 리을, 전부 다 무슨 소리야? 자음체계표에서 보이는 거 뭐 있어? 울림소리잖아. 원래 울림소리에서 된 소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그잖아. 여기 봐봐. 보면요. 울림소리 사이에서 된 소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 값이라는 거야. 이거 뭐예요? 파열음이잖아. 파열음 뒤에 예사 소리가 딱 오게 되면 이것도 뭐 파열음도 있고요. 이건 필연적으로 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요. 원래 나면 안 돼. 한글 맞춤법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깍두기 있지. 깍두기. 깍두기에서 기역 뒤에 나타나는 발음이 된 소리가 나타나더라도 된 소리로 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왜냐? 필연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이야. 근데 산뜻하다 할 때 산의 니은은 어때? 울림소리지. 울림소리에서 나타나는 뒤에 나타나는 된 소리는 예외이기 때문에 된 소리 표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런 것처럼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그드브스 즈가 와야지만 된 소리가 나타나는 건데 이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둬야 돼. 이거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거의 사이소리라고 봐야 돼. 사이소리. 오케이? 자, 된 소리 되기 네 개입니다. 된 소리 되기 네 개. 그래서 이 된 소리 되기 네 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 있죠. 이거 아까 국밥 얘기했습니다. 소리 시간 많이 남았어요. 자, 나와 있듯이 국밥은 했고요. 이따는 어떻게 되겠니? 요거 있잖아. 먼저 어떻게 바뀌겠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쌍시옷이 뭘로? 디귿으로, 그지? 스 소리가 디귿으로 발음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잖아.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 김덕배 구두방 사장 생각해야지. 이 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닫아줘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밥과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밥과라고 했을 때 김덕배 두방사장 그러니까 밥과가 되는 게 보통이지. 근데 이건 뻔해요. 자,
아마 발음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지.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것은 일단 교체고, 교체 중에서 뭐가 되겠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겠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나서 이 뒤에 쌍디귿 뜨 발음으로 바뀌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된 소리 되기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오케이? 된 소리 되게. 이것도 똑같습니다. 밥과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아이고. 자, 니은, 미음, 어간, 받침, 말음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받침이라고만 표현 안 하고 어간, 용언의 어간, 받침, 말음 이렇게 표현돼요. 말음, 끝소리라는 거지. 끝소리가 니은이나 미음으로 결합되는 첫소리, 기역, 디귿, 티읕, 지읒이 오면은 이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신꼬가 되는 거지. 그치? 신따에서 왔을 거 아니야. 자, 이게 뭐냐면 신다에서 왔을 거야. 신따. 그지? 신꼬. 이렇게 되는 거다. 용언의 어간이잖아. 용언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119 신고 할 때는 신고가 되겠어, 안 되겠어? 112는 신고잖아. 이건 하나의 단어니까. 용언이 아니잖아. 그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가 되는 거고, 아까 신따에서 온 신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신고가 되는 거야. 용언의 어간 발음이 니은으로 끝나고 뒤에 기억이 오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된다? 신고가 된다. 그래서 결과물을 봐봐. 자, 기억이 뭘로 바뀐 거야? 끄로 바뀌었잖아. 일단 뭐가 되는 거야? 일단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서 교체. 교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벤소리 되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하나씩 분석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이게 금방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리을 미음 중에 뭐가 남아요? 미음이 남지. 이건 뭐라고 불러? 자음군, 안순화 이렇게 보겠지? 그지? 담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담고가 된다. 그렇죠? 담고가 된다라는 거. 용언의 어간 말음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특정한 소리가 오게 되면 그드스즈와 같은 특정한 소리가 오게 되면 담보가 된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된 소리 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자음군 단수나 그다음에 된 소리 되기 이 두 가지 게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음. 어렵니? 안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면요. 재밌어, 이것도. 예, 이과 애들이 오히려 좋아요, 이과 애들이. 자, 그런데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유머의 예외라고 했을 때 보통 생산량이라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나면 이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신라 이렇게 발음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생산량이라고 하지 않고 생산량이라고 유음화가 되지 않고 이건 뭐가 된 거야? 비음화가 됐잖아. 비음화. 이 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돼서 생산량이 돼버려요. 생산량. 그죠? 여기 나와 있듯이 생산량. 또 의견란이 아니라 의결란이 아니라 의견난, 임진난, 생산량, 입원료, 입원료. 요거는 뭐, 그쵸. 입원료, 공권력, 결단력, 상견례, 동원령, 동월령이 아니라 상결례가 아니라 결달력이 아니라, 그치? 전부 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예외적이죠. 이건 뭐냐면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요 단어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결합력이 앞에 게 훨씬 세단 얘기야. 생산, 의견, 임진년 할 때 입원, 공권, 결단, 상견, 동원, 횡단, 이원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단어로서 의미가 분명해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생살량 이래 버리면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거야. 그래서 생살량이라고 유음화되지 않고 비음화되는 게 의미를 구분하기 편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유음화가 아닌 비음화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어, 조금 어렵긴 하죠. 그지? 자, 여기 봐봐.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일단은 바뀐 게 뭐가 있어? 공권력 할 때 기억이 뭘로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면은 이거는 교체네, 된소리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문제지에도 또는 교과서에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 근데 이거는요. 봐봐. 이 네 가지 된소리되기의 규칙이 있어 없어? 없지. 이건 사이소리입니다. 사이소리.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 사이에서도 사이소리가 일어나. 그지? 그래서 이것도 된소리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이소리 안에 있는 된소리라는 거야. 사이소리 안에도 된소리가 있거든. 그치? 이거는 뭐 이제 또 이게 시호 첨가라고 이제 따로 첨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차후에 사이소리 할 때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아까 의문 탈락 중에 자원분단수가 이게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게 돼요? 요거 있잖아. 요거. 기본적으로 기본 거.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의 기본적인 예시를 기억하고 예외, 리을 기억의 예외, 리을 비읍의 예외 기억하면 되겠다라는 거. 자, 이것도요. 뭐 이제 리을 탈락 같은 경우도 용언의 어간 뒤에 니은이나 뭐 시옷이나 그지? 뭐 지읒이나 뭐 이런 게 오게 되면은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은 아닌데 이것도 이제 규칙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눈앞에 딱 보이잖아. 어때요? 딸 플러스 님인데 따님이야. 뭐가 없었어? 리을이 없어졌지? 자, 이건 표기에 반영됐다 안 됐다? 표기에 반영됐다. 됐잖아? 딸님이 아니라 따님이 됐잖아. 이 리을이 어디 갔어? 발음도 따님, 표기도 따님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기에 반영된 겁니다. 나니, 놉니다, 바느질 전부 다 여기 특정 어미의 소리 앞에서 탈락됐다고 보면 돼. 니은, 여기도 니은, 그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니은, 지읒, 니은, 시옷, 니은, 시옷 이렇게 있잖아. 특정한 소리 앞에서 탈락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 히읗 탈락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 모음과 모음, 그러니까 울림소리 사이에서 탈락이 돼요. 조은 할 때 오, 다음에 히읗 있잖아. 은 할 때 이응은 음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탈락되잖아. 그치? 이게 울림소리라는 거야. 자, 모음 탈락. 요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아서가 아니라 가서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앞에 있는 어미가 하나 또는 어미나 어간의 모음이 탈락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나중에는 사이소리 요거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탐구 문제처럼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파생어 합성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파생어 합성. 오케이? 이거는 차후에 하고요. 오늘 예시를 다른 걸 또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들어드리냐면은 잠깐만요. 다 어렵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운의 변동을 옛날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운의 동화,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위계를 삼았었어요. 근데 지금 교체 탈락 첨가 추계하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능 기준이에요. 수능. 수능에 나오는 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교과서에 따라서 또는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서 그렇게 만들고 내신 시험에서 그렇게 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따라야 돼. 큰 오류가 아니라면. 자, 여기 보시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아까 얘기했던 의문의 변동 분류에서 교체는 아까 뭐가 있다고 했어? 교체. 머릿속에 떠올려봐. 교체. 교체. 뭐가 있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아, 유음아, 된소리 되기, 구개음아. 머릿속에 떠올려지나요? 그지? 그다음에 탈락에는 뭐가 있어? 자음군 단수나 히읗 탈락,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리을 탈락, 그 다음에 모음 탈락 있잖아. 모음 탈락에는 의 탈락, 동음 모음 탈락 이런 게 있지. 첨가에는 아까 기억나나요? 첨가. 지금 기억 못해도 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니은 첨가. 니은 첨가는 거의 예외가 없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 근데 사인소리하고 반모음 첨가 같은 경우는 이견이기 때문에 탐구 문제로 보통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요 반모음 첨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특에서 어떻게 달아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능 특강. 자, 그 다음에 축약. 축약은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있겠지. 자음 축약은 거센 소리 되기 하나. 모음 축약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일 모음, 그러니까 동일 모음이 아니라 모음 축약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음 축약은 그냥 모음 축약 되는 거죠. 이건 예시가 워낙 별거 없기 때문에.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겹받침의 발음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암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의 예를 기억을 하시고 그 예외를 따로 한 두세 가지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의문의 동화. 이제 비음하고 유음화를 묶어서 우리가 자음동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음동화. 그치? 자음동화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자음동화라고 얘기했었어. 비음화, 유음화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구개음화 여기 나오죠? 디귿 끝소리가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조사 전미사 만나면 그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이건 어떻게 되겠니? 요거. 자, 어떤 형식으로 바뀔까? 요거. 일단은 구 티다가 되겠지. 여기서 일어난 건 뭐가 되겠어? 디귿과 뭐가 합쳐졌어? 시읒이 합쳐져 갖고 시읒이 됐잖아. 거센 소리 되기. 그지? 축약입니다. 축약. 축약 중에서 거센 소리 되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지?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냐? 티읕이 뭐랑 만났어? 이랑 만났잖아. 그러면 티읕이 뭘로 바뀌었다? 치읓으로 바뀌었어. 이거는 일단은 교체가 되겠죠. 교체 중에서 뭐가 되겠어? 국의 음화가 되겠지. 분석을 하면 되는 거야. 다티다가 아니라 다치다가 되는 것도 똑같죠. 그죠? 묻히다, 묻히다. 어, 거센 소리 되기. 그 다음에 국의 음화.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오케이? 음. 요거죠. 요거는 간단하죠. 국화라고 했을 때 일단 어떻게 돼요? 발음 자체가 구화가 된단 말이야. 그 안에를 자세히 봐봐. 구 똑같지. 기억하고 히읗이 만났더니 뭐가 된 거야? 희읍이 된 거잖아.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 축약이지. 축약 가운데 거센 소리로 바뀌었으니까 거센 소리 되기잖아. 축약 가운데 거센 소리 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간단하죠? 어? 나머지 똑같죠? 좋고, 맏형, 타라타, 잡히다, 젖히다. 젖히다는 좀 헷갈리나? 자, 여기 볼게요. 이거죠. 먼저 어떻게 바뀌겠어? 디귿으로 바뀌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는 건 흑이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디귿과 히읗이 합쳐졌고 젖히다가 됩니다. 이것은 축약이 되겠죠. 거센 소리 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젖히다가 되지? 젖히다가 되니까 이거는 국이음화가 되죠. 그치? 예?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것도 뭐 어렵긴 하네요. 어렵긴 하네. 지읒과 히읗이 바로 만나가지고 치읒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지. 왜냐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건 뒤에 소리가 없거나 아니면 자음이 올 경우에는 음끝이 먼저 일어나거든. 오케이? 응. 자, 국화 얘기했고요. 모음 축약과 얘기죠. 축약이라고 얘기하죠. 축약. 근데 교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자, 오늘 탈락.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예시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의문의 변동이죠. 된소리 되기는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토리텔링으로 외우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자, 네 가지 경우입니다. 자, 김덕배 구두빵 사장 이렇게 했을 때 어간어미나 어근접사나 어근어근이나 하여튼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그드브스즈가 오게 되면 끝뜻 뿌스 쯔가 된다. 즉 평파열음 평음은 예사 소리 얘기하는 거거든. 파열음은 막았다 터지는 소리 얘기하는 거야. 브, 드, 브, 드, 그 파열음이잖아. 그러니까 파열음이 아닌 그 파열음 뒤에 파열음이 아닌 예를 들어서 평파열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 그런 것들로 된다. 평파열음 화. 잠깐만. 이거는 이건 딴 얘기구나. 자,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예사 소리가 오면 그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용언의 어간말은 미음 니은이 뒤에 요거랑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자, 신고 담고 껴안다 옴찌 굼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하나 추가를 하자면 좀 어려운 거 뭐가 있었더라? 자, 알다에다가 그치? 알다에다가 니은이 붙은 안다 같은 경우는 된 소리가 안 나타나네. 이거는 용언의 어감 말음이 니은인데 왜 안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죠?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안다 같은 경우는 안다가 아니라 안다라고 돼. 왜? 용언의 어감 말음은 여기서 리을이잖아, 리을. 알다에서 왔잖아, 알다. 이거는 리을이에요. 여기 안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미입니다. 따로 붙은 거란 말이야. 나는 그를 안다라고 했을 때 알다에서 왔잖아. 그치? 니은이 따로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감 발음이 리을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된소리가 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올 때랑 이거 된소리 차이점은 니네가 선생님이 사이소리를 언제 또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조만간 니네 속도 보니까 조만간 사이소리 알려줘도 어느 정도 소화는 할 텐데 한 번에 기억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